여러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47세 청원인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안 했던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십전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억짜리 전셋집이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 궁리해도 2억 5천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올렸습니다. 와, 이거를 보면요, 저도 전세 살다가 많이 쫓겨난 적이 있는데 뭐 한 번도 아니고 저는 2번이나 전세 살다가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전세 살다가 쫓겨나면요, 솔직히 좀 처참해요. 예. 자기 동생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총각대야 하면 쫓겨나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혼해서까지 그렇게 쫓겨나니까요, 야, 참 자존감 무너지더라고요. 자존감 무너지더라고요. 아마 이 47세 청원인이라는 이분도 그 당시에 제 심정하고 똑같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묻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길을 언제 열으려는 거죠? 국민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 죽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권력을 창출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여러분, 실제 중앙일보에서 말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1116개 단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1년간 전셋값이 2배 이상으로 뛴 단지가 4곳이 있었고요. 2배 이상. 예. 그리고 전셋값이 50% 이상 오른 단지가 87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셋값이 2억 5천만 원 이상 뛴 단지도 12.3%, 그러니까 137곳이 있었습니다. 137곳이.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세는요, 엄청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시면 임대차법 1년 전과 1년 후를 비교한 지표예요. 예. 2020년 7월하고요. 2021년 7월을 비교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니까 27.2% 올랐습니다. 강북입니다. 14개구 28.2%예요. 강남은 11개구 26.5% 다 올랐어요. 강북이 4억 180만 원에서 5억 1,50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적게 오른 게. 서울만 하더라도 4억 9,922만 원에서 6억 3,48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강남은 금액도 커요. 5억 8,484만 원에서 7억 4,009만 원까지 폭등했어요. 폭등. 이런데도 정부는 묵묵부답.
국민들한테 짓을 나면 짓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웃겨요. 여러분 단지별로 한번 볼까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것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고 분석한 겁니다. 지금 은평 진관동의 은평 뉴타월 상림마을인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이게 2020년 최고가는 1억 6,329만 원. 예. 그런데 2021년 최고가는요. 5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거 그리스 같죠? 아니 베네수엘라 같지 않으세요? 236%나 상승했어요. 전셋값이 236%나 상승하면 이거는 이제 짐바브웨 뭐 이런데 터키 이런 데하고 지금 맞먹는 거예요. 236%예요. 뭐가 다르죠? 예. 수만 퍼센트 증가하는 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많이 됐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봉구 창동의 동화청솔 아파트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억 4,400만 원이에요. 130% 올랐습니다. 130%. 서초 양재동의 우성 KBS입니다. 5억 5천만 원이 11억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113% 올랐습니다. 영등포동의 순영 웰라이빌인가요? 예. 3억 7천만 원이 7억 5천만 원이 103%. 이게 강북이든 강서든 강남이든 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셋값이 폭등. 참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정부도 참 대단한 정부예요. 국민들은 아우성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8월 1일 기준으로 전세 물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실에 나오는 겁니다. 2만 141건입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느냐? 와, 작년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3만 7천입니다. 3만 7천. 3만 7,107건이에요. 거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금 전셋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전세 시장이 완전 붕괴됐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붕괴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200%, 100%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도봉구 창돌의 동화창솔 전세 3중 가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3중 가격. 이게 시장이래요. 야, 저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거를 보니까 입에서 진짜 쌍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 똑같은 아파트로 3중 가격이 만들어지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것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유화됐단 말이 여기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3중 가격 이거 말이 됩니까? 3중 가격이. 보세요. 4억 이하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분 가격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계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다 달라집니다. 예. 심지어 6억 초과까지 있어요. 4억에서 6억, 6억 초과. 똑같은 아파트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3중 가격이 난다는 건 여러분 시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 이게 법이 시장을 망쳤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법이 시장을 망쳤다. 이런데도요. 국회의 야당 의원들도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 의원들도. 솔직히 이 정도면요. 예. 대규모 집회가 나도 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렸는데도 참 우리 국민들 참 착하고 어쩌면 순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이제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